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문제 선생님 같이 풀 거야. 맞지? 네. 자, 전자 오비탈이에요.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거, 틀린 거 찾으래요.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궤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아, 맞아요? 전자 원운동이? 그럼, 어, 전자가 원운동을 어떻게 해? 음, 오비탈은 그냥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지. 궤도가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엔 L 껍질에는 몇 번째 껍질이죠? 아니, 첫 번째 K, L, M, N. 그지? 그럼 네. 숫자가 어떻게 됐어? 주양자 수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이 있어? 그리고 두 가지만 있지? ES하고 EP만. 그지? 틀렸네. 자, S 오비탈은 L 값이 뭐예요? L 1, 0. 아, 어허이, 다 까먹었어. 큰일 났어. 알았어. 네. 응? 그래서 S 오비탈은 L이 0이고 ML도 0이잖아. 한 개씩만 존재하나 맞는 얘기지. 자, P 오비탈은 L이 얼마야? 응? 자, P 오비탈은 N이 2인 전자부터 존재한다. 맞아요? 맞죠? 하나 푸는데 왜 이렇게 다 틀렸어? 그래서 교육은 그래서 반복인가 봐. 그지? 이게 무슨 오비탈이야? 대죄. 네. 정신 차리고. 네. 무슨 오비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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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음, 가운데는 원자 핵이겠지 뭐. 점 한 개가 전자 한 개래. 음, 그랬어? 네. 야, 점 한 개 전자 한 개만 전자 몰라 많아. 말이 돼, 안 돼? 네. 말 안 되지? 네. 점 한 개는 그냥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확률. 자, 기억에서부터 니은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네. 응? 그러네요. 기억이 새까맣게 찍은 데야. 보니까. 그지? 네. 네. 봐봐. 어? 그러면 새까맣게 찍은 데하고 좀 이렇게 덜 찍은 데 어디가 더 확률이 높아야 돼? 기억이. 기억이겠죠. 알았지? 음, 어, 기억. 그 다음,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 발견 확률이 같대. 네. 방향과 관계 있어, 없어? 아, 방향이. 음, 네. 방향성이 없다 그랬잖아. 없다. 네. 그냥 거리만 같으면 되는 거야. 니은이 왜 맞아요? 기억에서보다, 틀렸지. 알겠지? 음, 자, 양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 옳지 않은 것. 주양자수와 같은 오비탈은 왜 같다? 네. 네. 맞아요? 네. 틀려요. 어떻게 답만을, 야, 50% 확률이다. 뭐가 같아야 돼? 주양자수 같아야지. 주양자수 껍질이지 않냐? 그지? 아, L이 0, L이 0이면 얘가 1S, 2S. 근데 오비탈의 모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 얘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죠? 음,
네 가지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대. 이거 오늘 배울 건데 존재할 수 없다. 아, 맞아요. 이건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다음에 3번. 방위양자수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자,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해 주는 건 뭐죠? 주양자수, 주양자수. 자, 주양자수가 클수록 가질 수 있는 스핀 양자수도 커진다. 네. 스핀 양자수는 고유한 값, 고유값이에요. 어? 뭐뭐 있었어? 스핀 양자수. 응? M정. 응? 이거 필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MS. 그렇지, MS. 알았지? 네. 고유값이라 두 가지밖에 없어. 얘는 뭐 주양자수 커진다, 커지고 그런 거 아니야. 네. 알았지? 네. 복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가부터. 자, 주양자수 2인 오비탈. 무슨 오비탈 가? 응? 네. 가가 무슨 오비탈이야? 일이 뭐야? S. S 몇 S? ES. 나는 E. EP, X, EPY, EPG 하나하나가 다 오비탈이야. 네. 1번 라는 EPG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은 몇 개야? 네. 어떻게 답이 다 피어나가네. 한 개. 내가 여기 앞에 썼잖아. 방향성이 없다 썼니 안 썼니?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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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X, EP와 EPG는 전부 다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을 갖는 애들. 왜 방향성을 가져? 방향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니까. 응? 한 가지. 한 개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이것도 오늘 배우겠지만 한 개의 오비탈엔 전자가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 알았어요? 똑같다고. 어디는. 그 다음 방향자 수가 모두 다르다. 방향수 뭐라고 했지? L. 모두 달라? 아니. 틀렸지? p 오비탈은 L이 얼마야? 1. 1. S는 L이 0. 0. 그렇지. 각 오비탈 경계면 밖의 공간에 전자 방향이 없다. X. 그렇지. 밖의 공간에는 확률이 작을 뿐이야. 알았어요? 다음 5번에 기억이 뭐예요? 1. 그렇지. 니은은 뭐예요? 2. 네요. 자, 자기양자수. 피그 자기양자수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0, 1. 리을. 마이너스 0. 어. 그다음 미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0, 1. 1, 2. 이렇게. 오케이, 바리?
됐나요? 응? 네. 해주 됐어? 여기 왜 그래? 너무 힘들어 보여. 핸드폰 떨어져, 핸드폰. 핸드폰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전자배치라는 걸 해볼 거야. 알겠지? 음. 자, 전자배치가 이제 뭐냐면은, 전자배치는 원자들이 전자를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다양하게 가지고 있죠. 그 전자를, 오비탈, 우리가 배운 오비탈에 이렇게 하나씩 채워보는 거야. 알았지? 했어요? 뭐, 네. 했네요. 그럼 어디 봐요. 다 했는데? 네. 얘들이 전자배치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얘만 들어주면 되네. 그지? 다시, 어? 강원, 뭐라고? 강원. 했네, 전자배치. 다 들었네, 얘도. 아, 숙제했었구나. 그래요. 숙제. 안 했지? 네. 그래, 그래. 자, 지금 한번 해볼까?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 1에서부터 20번까지. 책에 있는 거를, 이거 보지 말고, 어? 네. 이거 보지 말고, 네. 어? 네. 책에 있는 거를 보지 말고, 네. 뭐부터 쓰냐면 전자배치. 이거부터 써. 원자 번호. 예, 원자 번호부터 쓰고 1번부터 20번까지 네. 원자 번호 쓰고요. 그 다음엔 전자 배치하고요. 원자과 전자고 폴전자를 다 써보는 거야. 네. 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것들 못했어요. 그냥 노트에 써요. 뭐 못했어.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면 안 되지. 나중에 확인할 거니까. 음. 이렇게 했지. 네. 그지? 그러면 머릿속에 전자 배치가 있다가 여기에 S 오비탈 전자수 분의 P 오비탈 전자수. 자, 한번 해볼까? 네. 얼마야? 리튬? 0, 베릴륨? 10까지. 0. 그다음 동소. 이건, 응? 여기, 왜 0이야? 충분히 4분의 1이잖아. 하고 있네요. 1S2, 2S2, 2P1이니까.
또 3분의 2. 응? 전자수 1s2, 2s2, 2p1이면 S오비탈에 4개, P오비탈에 1개잖아. 알았어? 뭔지 알고. 자, 이게 3번, 4번, 5번이죠. 네.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탄소 4분의 2. 얘는 4분의 3. 얘는 4분의 4. 얘가 4분의 5. 얘는 4분의 6.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얘는 1이라 그러겠지.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자, 자료가 이런 자료가 나온다고. 이런 자료가 나오고, 이제 이거 원소 기호를 임의로써 A, B, C 이렇게 나온다. A, B, C.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보고 얘가 궁소인지, 얘가 탄소인지, 얘가 산소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응?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 배치를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알았어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 숙제를 좀 해오도록 할게요. 여기도 전부 다 숙제입니다. 어디까지 숙제? 숙제 체크가 돼 있었네요. 풀어와야 돼. 알았죠? 자, 이번에는 주기율표와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에 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기율표의 역사부터 좀 공부를 해볼 텐데, 주기율표의 역사는 통합각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이게 체크를 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이런 내용들이 화학 원과 통합과학의 공통적인 내용이구나. 그렇지? 공통적인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는 게 되게 편리하겠죠. 예. 자, 주기율표는 말 그대로 주기야, 주기. 이 주기라는 게 뭐예요? 반복되는 거지. 자, 바이오리듬. 맞지? 우리 몸의 어떤 증상도 계속 반복이 되잖아. 주기.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주기율표야. 그랬을 때, 맨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되베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베라인. 이 되베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이제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어요. 3개씩. 알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리튬, 나트륨, 칼륨.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 원자량이 리튬과 칼륨의 원자량을 더해서 절반 했더니만 나트륨의 원자량이 나온 거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쌍 원소소는 이제 나중에 뭐로 발전이 되냐면 이게 나중에 족이 되는 거예요. 족. 알겠어요? 그래서 어, 리튬, 나트륨, 칼륨이듯이 뭐 플로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염소라든가 그 다음엔 브로민 같은 애들 이렇게 하면 또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들을 묶어놓은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뉴렌지라는 사람, 뉴렌지. 뉴렌지가 이름이 되게 웃기다. 뉴렌지야. 뭐야? 새땅, 새땅. 이름을 어떻게 새땅으로 지었냐, 그지? 굉장히 그 성의 없죠. 자, 뉴렌지라는 사람이 있어. 이 뉴렌지라는 사람은 음악이랑 화학을 접목시켰어. 그래서 굉장히 딸을 당합니다. 그잖아. 화학하는 사람인데 그 음악 갑자기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듯이 원소를 거기다 맞춘 거야. 지금은 굉장히 어떤 그런 가정들, 다시 말하면 어떤 학문들이 이렇게 합치는 걸 갖다 굉장히 높게 해서잖아. 어? 뭐 생물과 화학이 합치고 이게 생화, 그지? 생물과 물리가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합치는 게 대세지만 예전에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뉴렌즈라는 사람은 이 옥타브설을 얘기하고 화학자들한테 뭐 딸을 당해. 미친 소리 하죠. 알겠지? 근데 이제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더니만 여덟 번째마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지? 여덟 번째마다 화학자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났대. 자, 뭐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이 멘델레예프는 사람이에요. 멘델레예프. 이 멘델레프는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멘델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배열을 해가지고 최초의 주기율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자, 뭐라고? 최초. 응? 자, 그런데 이 아, 멘델레예프는요, 최초의 주기율을 작성한 거 말고도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지. 리튬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자, 예를 들어. 그럼 보통 사람은 이걸 빈칸을 안 남겨두거든. 근데 멘델레예프는 이 빈칸을 딱 남겨둬요. 빈칸을 남겨두고 앞으로 발견될 거야. 이 성질이 어떤 성질이야. 이런 식으로 막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았어요. 그 예언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노벨 화학상을 줍니다. 근데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럼 죽은 사람한테 노벨상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죽은 사람한테는. 알았지? 죽은 사람한테는 노벨상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노벨상 못 받아요. 맨델레이프. 약간 불운한 그런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하지만 맨델레이프는 최초의 주기율을 만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모즐리. 자, 이 모즐리라는 사람은 우리 앞에서 보호 알지? 보호. 그 보호의 제자였어요. 모즐리.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X선 연구를 하는데 이제 양성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원자량이 아닌 원자 번호 순으로 자, 모듈리 주기율은 원자 번호 순으로 자, 원자 번호 순으로 최초로 이제 배열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원자량이었잖아. 알겠지? 원자량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주기율의 틀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듈리라는 사람.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모즐리의 주기율은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게 모즐리의 주기율이에요. 근데 이 모즐리라는 과학자는 27살 죽어요. 병이 알아 죽는 게 아니라 세계 제1차 대전에 나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 모즐리가 그 되게 또 천재 같은 과학자잖아. 그지? 그 죽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발칵 뒤집었었어.
야, 과학자들 전쟁에 내보내줘.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때 과학자들이 안 나가요.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과학자들은 싹 다 전쟁에 안 나갑니다. 그럼 어디에 참여했을까? 2차 대전 때는 무기 만드는 데 참여.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몇십 년 차이가 안 나거든? 근데 무기는 어마무지하게 발전해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언제 만들어졌어? 2차 대전. 알겠지? 그래서 이 모듈리는 뭐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모듈리의 주기율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 역사 봤고요. 그럼 이제 주기율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이게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혜준아, 빨리 자. 자,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주기라는 게 뭐냐면은 되풀이된다는 뜻이었지. 반복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을 배우냐면 딱 세 가지 배워요. 유핵전화,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겠죠? 얘는 이온화 에너지. 자, 지금은 뭐 이렇게 외울 게 별로 없는데, 나중에는 좀 외우게 있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되겠죠.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유액전화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영어로 쓰는 건 뭐냐면, 이게 보통 핵 전하량을 G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란 뜻이 영어로는 effective란 뜻이에요. effective. 실제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유효핵전화의 약자입니다. 알았어요? 자, 봅시다.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이 예를 들어 플러스 11. 그럼 양성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응? 11개, 11개. 11개 있다는 뜻이에요. 껍질이 3개짜리거든. 11개는. 전자들이 있어요. 여기 전자가 있고요. 안쪽에도 있고요. 더 안쪽에도 있고요. 뭐 이게 저 전자들이. 맞지?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해요. 음, 이 힘이 존재하는데 이 힘을 가리켜서 이 뭐라고 하냐면 전기력이라 그래. 알았지?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힘이 딱 하나의 종류밖에 없어, 전기력. 근데 전기력이 이렇게 되거든. F는 상수 K를 쓰고요. 거리의 제곱, 전하량의 곱. 으로 표현해줘. 이게 전기력이야. 자, 그럼 봐봐. Q1, Q2가 전하량이라 그랬지.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지. 상대값이. 그잖아. 우리 배웠잖아.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 양성자 한 개는 플러스 1. 그제?
그러면 지금 이 전화량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Q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고 하자. 네. Q2는 뭐 대입해야 돼? 플러스 11을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1짜리가 플러스 12 잡아당기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플러스 11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 전자가 느끼는 원자 핵의 전하는 다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야. 알았지? 자, 그래서 얘를 유효 핵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핵 전하는 얼마지? 실제 핵 전하 11. 그런데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는 그거보다 작아져.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전자들끼리는 반발이 작용해. 그지?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 말고도 이 전자들끼리끼리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밀어내는 반발이 작용하죠. 반발. 이 반발에 의해서 전자가 핵의 전하량을 온전히 다 못 느끼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리는 거지. 자, 해가 막 들어오는데 내가 햇빛을 받고 있다고. 근데 누가 이렇게 막아. 그러면 다 받아 못 받아? 다 못 받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가리움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무슨 효과라고요? 가리움 효과. 자, 가리움 효과는 전자가 있어요. 안쪽 전자하고 바깥 전자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는 뭐가 작용하는 반발의 작용이에요. 자, 그럼 이 반발에 의해서 자,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리켜서 가리움 효과라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뭐에 의해서? 전자 간 반발에 의해서. 안쪽 전자도 영향을 주지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영향을 줘요. 근데 지금 이제 11번을 내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맨 바깥의 전자를 하나를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식이 좀 있어요. 이게 유해 핵전하거든. 이게 실제 핵전하. 이게 가리움 효과라는 약자야. 자, S는 가리움 효과의 약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 핵전하에서 가리움 효과만큼 빼면은 그 유핵전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가리움 효과는 어떨 때 크다고?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거야. 자, 그럼 보자. 이제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그릴게. 자, 이게 주기율표라 그럴게. 자, 이쪽은 말이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유액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자고. 같은 주기죠. 가로니까. 알았지?
자, 일단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의 전압이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의 전압은 증가하는 거야, 안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같은 축입니다. 자, 그러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렇죠. 안 변하죠. 안쪽 전자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수만 달라지겠지. 그럴 거 아니야. 같은 주기일 때는 예를 들어 2주기야. 그럼 껍질이 2개야. 맞지? 그 2주기는 다 껍질이 2개야. 알았어. 근데 안쪽에 전자 2개밖에 없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리움 효과가 거의 일정해요.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야. 그럼 유액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이, 그렇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화가 증가해요. 알았죠? 다음 같은 조.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어? 그러면 얘가 증가한 거 맞죠? 그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사실 많이 증가하지. 같은 족에서는. 자, 주기율표 보면서 자, 주기율표를 봐봐. 여기 주기율표인데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있죠? 2, 10, 18, 8, 그 다음에 또 18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뻑뻑뻑뻑 증가해요. 그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면서 안쪽 전자는 증가해, 안 증가해? 계속 증가하죠. 안쪽 전자가, 야, 이게, 자, 여기서 일로 갈 때, 어? 원자 핵도, 원자 핵의 전하량도 8 증가했는데, 안쪽 전자도 또 8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 전자가 계속 증가한다고. 이해돼? 어. 자, 그래서 안쪽 전자가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를 하긴 해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자, 우리가 햇빛을 받았어. 아무리 가려도 햇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그지? 그렇듯이 자, 안쪽 전자가 8개가 늘어나도 그 8개 전부 다가 가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좀 덜 증가해요. 가리움 효과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유액 전하는 증가. 그렇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한다고 보면 돼요. 아셨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유효 핵전화는 어떤 식으로 주기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제 대표적인 원소들만 쭉 썼어요. 자, 일단 주기부터 자, 여기 몇 주기야, 태준이? 자, 그럼 같은 주식 유효액자가 증가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3주기. 자, 같은 족. 자, 이렇게 몇 족? 18쪽. 증가한 거 보이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고 계속해서 증가하진 않네. 그죠? 네. 어느 부분? 바로 요 부분. 또 요 부분. 어떨 때 유액전화가 뚝 떨어져요? 그렇지. 주기가 바뀔 때 뚝 떨어집니다. 주기가 바뀔 때 떨어져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2주기의 비금속이 3주기의 금속보다는 원자 번호가 작은데 유액전화는 큰 거예요. 알았어?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유액전화는 전자가 사실 여러 가지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 1에서 나오는 유액전화는 모두가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액전화. 알겠죠?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액전화. 됐어? 근데 힘을 좀 잠깐 볼까? 이 힘은 말이야, 전기력인데, 이 전기력이 원자에게 전자에 미치는 힘이에요. 근데 이 전하량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도 영향을 줘. 맞지? 이제 잘 봐. 같은 주기는 껍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리가 큰 차이가 안 나.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근데 이건 안 그래. 같은 족은 껍질이 어떻게 돼? 원자가 증가하면. 껍질 수가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네 개가 돼버리죠. 네.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겠니? 가까워지니? 멀어요. 멀어져. 그렇죠. 멀어져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고. 그럼 봐봐. 자, 유액전화 증가하지. 껍질 수가 증가해서 거리가 멀어졌어. 그러면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은 똑같나? 그럴 리는 없겠지. 네. 네.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같은 족에서는 유액전화도 증가하지만 껍질 수의 증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기성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알았어요? 응? 자, 유액전화도 증가하는데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정리 한번 해볼까? 자, 힘이 있어요. 이건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에요. K는 상수 거리 제곱에 Q1, Q2. 자, 여기 분자. 이건 같은 주기.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핵전화가 증가를 해요. 그럼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같은 주기에선. 자, 그럼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커지면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줄어들죠. 그렇죠.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전자를 잡아당기 힘이 강하면 줄어들지, 반지름이. 알았어? 자,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져, 어려워져? 응? 자, 원자핵이 전자를 강하게 잡고 있으면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다시 봐. 원자핵이 전자를 잡는 힘이 세. 자, 반지름은 줄어들어야지. 잡아당기니까. 그 다음에 전자를 떼낼 때 어렵겠지? 그 다음 여기
분모. 이거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 이 R의 영향을 받아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R이 커지죠? 그럼 힘은 어떻게 돼? 힘은 어떻게 될까요? R이 커지면 힘은 줄어들죠. 분모에 있는 값이 커지면 이 값이 이게 커지면 이거 커져요, 작아져요? 아, 작아지죠. 반비례잖아. 알았어? 네. 자, 그럼 힘이 작대요. 자, 힘이 작으면 반지름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그렇죠. 못 잡아당기니까. 자, 전자를 떼내기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지죠.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결국 여러분들이 주기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네. 뭔 내용인지 알겠어? 네. 네. 자, 그래서 유액전하와 그 다음에는 유액전하의 주기성, 그 다음엔 원자들의 여러 가지 성질들, 그 주기적 성질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걸 갖다 두 가지를 같이 배우고. 알았어요? 네. 자, 그리고 같은 주기는 유액전하가 영향을 주고,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영향을 줍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주기성, 원자 반지름 볼 거예요. 원자 반지름. 알겠지? 자, 원자 반지름 주기성 뭐 다 안 보고 원자 반지름 정의 정도 보고 끝내도록 할 겁니다. 자, 정의야. 수소 원자를 제가 그려볼게요.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를 그렸는데 내가 이게 현대 원자 모형을 그렸어. 사실 뭐 그린 거니? 1s 오비탈 그린 거지. 네. 그러면 원자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안 돼? 반지름 같은데. 와, 응? 와, 음, 오비탈은 경계가 없다고 했잖아, 얘들아.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로 반지름을 정의를 못 내려. 그래서 반지름을 정의낼 수 있는 건 반드시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원자끼리. 자, H2가 있어요. H2는 원자와 원자가 결합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자 결합한 상태에서 원자 핵은 위치가 정확해요. 알았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알았지? 핵간 거리, 이제 결합을 하고 있을 때 핵 사이의 거리. 이걸 측정한 다음에 절반을 나눠. 이만큼을 나눠. 그래서 얘를 갖다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고 있을 때? 결합하고 있을 때. 알겠지? 네. 그래서 얘 수소, 나트륨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 때 핵간거리에서 절반 해주면 걔가 원자 반지름입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애가 하나 있어.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이루어 안 이루어? 안 이루어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하냐면 헬륨 있다 하잖아. 그럼 헬륨 원자가 있어. 근데 이게 결합을 안 해. 얘가.
그럼 옆에 또 이제 헬륨 원자가 있어. 이게 있는데 얘들을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반지름을 측정해 주냐면 얘를 온도를 낮추잖아. 온도를 낮추면은 이 원자들이 서서히 다가와서 이제 뭐 이렇게 붙을랑말랑 있는 요 상태가 돼버려. 알았지? 자, 요 상태가 되는 여기에서 딱 핵 간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 여기에 절반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반데르 발스란 사람이야. 이런 걸 반데르 발스 반지름이라 그래. 알았어? 음. 그래서 이 비활성 이체는 우리한테 좋은 거야. 지금 비활성 이체는 반지름 할 때 고려 안 해도 돼. 왜? 측정 방법이 다르죠.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도 있네요. 비활의 결합 형상 기준 때문에 같은 방법을 수 없다. 따라서 비활성이는 비교할 수 없다.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원소들의 반지름만 고려하면 되고 비활성 이체는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했다는 게 지금 이 방법이에요. 온도를 낮춰가지고 가까이 붙었을 때의 반지름 측정해 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원자 반지름과 그 다음에 이온의 에너지의 주기성까지 끝낼 거예요. 그럼 요 2단원이 끝납니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선 3단원도 들어갈 겁니다. 중간고사 보기 전에 웬만하면 3단원 끝날 거예요. 네. 기말고사 보기 전에. 알았죠? 네. 예. 수고 많이 했어요. 혜준이 자고 있을 때